여러분은 1번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이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 실제 시험에서 날 완전히 꼬여버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의외로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1번 증후군입니다. 1번 증후군이 뭐냐 하면 선지의 번호가 1번에 가까울수록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건 문제풀이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만약 체육 수행평가 시간에 내가 1번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면 뭔가 불안하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운동화를 사러 백화점에 간 경우라고 해도 내가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꽤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는 좀 그렇고 다른 매장을 들어가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첫 매장이라 조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를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수행평가 시간의 경우에 뒷번호의 학생이라면 앞번호의 학생이 시험 보는 걸 보면서 무엇이 주의해야 할 점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화 구입 시에도 다른 매장에 좀 더 좋은 운동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매장을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 패턴이 고착화되어 우리에게 1번 증후군이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1번을 답으로 고르게 되면 괜히 불안하게 되고 이것은 4번, 5번을 답으로 고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유의미할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1번 선지를 다른 선지보다 적게 낸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선지를 고를 때 불안해하는 것은 명백히 무의미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고쳐야 될 텐데 문제는 아까 살펴본 예시들에서처럼 이게 우리 생활에서부터 고착화된 증상이다 보니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번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평가원은 국어 영역에서의 선지 배열에 있어서는 정말 무개념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실제 평가원 문제의 사례를 통해서 평가원의 무개념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원이 문제는 잘 만드는데 선지만 무개념하게 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 맨 마지막 지문이 운영전이었는데 이때 저는 짝수형 시험지를 받은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하는데 답이 2222인 겁니다. 2222.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한 지문에 답이 2222라고 나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전 솔직히 아찔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는 무조건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고 한번 다시 확인해서 고치고 싶었죠.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OMR 카드를 어쩔 수 없이 냈어요. 그러고서 기분이 찝찝했죠. 이거 무조건 이제 한두 개는 틀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실제로 답이 2222인 겁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으로 찍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평가원이 모르지 않을 텐데도 답을 2번으로 쫙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보고서 개념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지 배열에 있어서는. 그리고 심지어 더 개념이 없었던 점은 뭐냐 하면 홀수형의 경우에는 2422였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선지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수형을 받냐 짝수형을 받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는 경우였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의 홀수형 답안지와 짝수형 답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홀수형의 경우 답의 1번이 총 6개입니다. 이러면 시험을 볼 때 무난하고 좋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짝수형의 경우 답의 1번이 총 12개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홀수형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봐도 평가원은 선지 배열에 있어서는 무개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평가원의 선지 배열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1번을 배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들이라면.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던 두 문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지문의 29번 문항입니다. 오버슈팅 지문의
기준의 경우 그 당시 실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호소했던 체감 난이도보다 이후에 기출문제로 접한 학생들은 막상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문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의 핵심에 있었던 이 29번 문항의 정답이 1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거죠. 특히 보기 문제의 경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출제자가 굉장히 공들여 출제한 지문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설마 1번부터 답일 리 없다는 선입견에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백화점에 운동화를 사러 간 게 아니라 거의 뭐 대장급 패딩, 겨울철에 대장급 패딩 정도, 그런 걸 사러 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니까 더더욱이 첫 매장에서 바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보기 문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항은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정답률인 45%라는 정답률을 기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20학년도 6월 공생 발생설 지문의 41번 문항입니다. 이 보기 문제의 경우 문제도 꽤나 어려우면서 답이 1번이었다 보니 21%라는 경이로운 정답률을 기록합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답률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은 답에서 애초에 배제를 해놓고 문제를 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두 문제에서처럼 1번 선지가 답인 경우에 만약 1번 선지를 내가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답의 후보에서 배제시켜 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아닌 것들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답이 아닌 선지들 중에 답을 고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 1번 증후군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의 문제풀이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하게 되고 결국 한 지문 못 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정답이 1번이어서 정답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 문항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1번도 답일 수 있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번 증후군은 우리의 삶 속에서 뼛속 깊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1번 선지를 맨 먼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번 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1번 선지를 맨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를 맨 먼저 보지 않는다면 그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지를 3번부터 3, 4, 5, 1, 2 순으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2번을 마지막 순서로 봐주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3, 4, 5번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1번도 답이 될 수 있지. 그리고 3, 4, 5번은 우리의 인식상에서 이게 언제 답이 되더라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은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3, 4, 5번 중에서 답이 나온다면 답을 일찍 확정짓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3번 보자마자 답이네. 기억하세요. 3, 4, 5, 1, 2.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오버슈팅 지문의 29번 문항과 공생 발생설 지문의 41번 문항을 인쇄해서 평소에 자주 보는 책상이나 방문 같은 데 붙여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볼 때 가장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험을 보는 날 아침이라면은 반드시 저 두 문항을 눈으로 보고 가서 1번 선지도 답이 될 수 있고 평가원의 선지 배열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지 판단의 균형이 맞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왕 정인쌤의 색다른 관점의 기출문제 분석이었습니다.